누가 같이 막 집을 사, 누가 막 코인을 사, 얘도 올랐고 너도 올랐어? 와, 그럼 나도 사야겠네? 이게 시장을 바라보고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영인에도 오르고 철순에도 오르고 하면 나만 바보 되네? 그만큼 사람들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하고 바보가 되고 좀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게 그래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성공 명언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평범하든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똑같이 발생해요. 성공하고 부자가 됐다고 해도 꼭 좋은 일만 있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기분 좋게 리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제가 경매 기술에 적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늘 대중과 반대로 가는 길에 기회가 있다. 정말 이 성공에 관한 책,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책들도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이 경제 위기도 경제 대공황도 있었지만 또 어느 순간 회복해서 호황기를 맞이하고 또다시 정체가 되고 이런 게 반복됐기 때문에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한 번 부자는 계속 부자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 자본주의 시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런데 정답이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정답이. 다수와 다른 행동을 취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평온함을 느껴요. 술 먹는 사람이 자기 혼자 안 취하잖아요. 꼭 너도 마셔 하잖아요. 이게 같이 잔은 부딪혀야 마시라고. 같이 취하면 좋아하고 같이 담배 피면 좋아하고 같이 건강이 망가져서 그런가? 어쨌든 사람은 자기랑 같은 행동을 하는 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나 말고 내 주변도 같이 집을 안 사고 있어. 그럼 되게 안심하는 거예요. 누가 같이 막 집을 사, 누가 막 코인을 사, 얘도 올랐고 너도 올랐어? 와, 그럼 나도 사야겠네? 이게 시장을 바라보고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영인에도 오르고 철순에도 오르고 하면 나만 바보 되네? 그만큼 사람들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하고 바보가 되고 좀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게 그래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잘 만나야 되고 그래서 성공인을 곁에 두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주변을 보더라도 작년에 코인 때문에 손해본 분들 엄청 많을걸요? 전문가도 아닌데 주변에서 돈 번 사람이 야, 너 이거 사, 이거 이때 사면 돼 해서 거기에 돈 넣었던 사람도 많을 거예요. 자, 우리가 투자하는 패턴, 행동하는 패턴을 보면 거의 그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 여기 집값이 올랐어. 작년에 뭐가 나왔어요? 원래 집값이 올랐어 할 때 벼락거지 나왔었잖아요. 집 안 사면 바보가 되는 정도로. 그래서 영끌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공부 안 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송사모님 왜 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보나님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채팅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슴 아픈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원래 무릎하고 어깨 얘기했잖아요. 무릎하고 어깨 얘기. 어깨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상승장으로 가는 초입이에요. 자, 이때 안 사면 다 바보가 되는 거야. 코인에 투자를 안 했던 사람도 투자하고 부동산에 관심 없던 사람도 부동산 사고 주식에 관심 없던 사람도 다 주식을 사고 그런데 이때가 항상 거의 올라가서 꺾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팔으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무릎을 살라고 하는 거는 야, 더 떨어진대 사지마 했을 때 그때 사는 게 바로 무릎 지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격언을 보고 심리 상태를 보면 거의 대중과 거꾸로 반대로 행동하는 거에 그렇게 했을 때가 정답이다. 정말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과감하게 아니면 마음을 비워놓고 팔고 하락한다고 했을 때 그냥 살 수 있는 게 바로 정답이 된다.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 시장의 정답이다 라고 적어놨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어떤 거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부자가 되는 거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다양한 변동성 부분에서 멘탈을 흔들리지 않고 매입하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투자 자세를 갖추는 게 부자가 되어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면 사실 행큰 별로 없잖아요. 내가 직장을 가고 친구들 만나도 뭐 행큰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행큰 분들은 같이 함께 하셔도 되고 대중들과 반대 모드만 취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면 하락장에서는 더 긍정으로 시선을 바라보고 오히려 상승장에서는 마음을 비우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집값이 떨어져서 힘든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연을 한번 들었는데 어떤 분이 본인의 부동산을 샀다가 30억 정도의 매도를 했는데 현금은 30억을 갖고 있으면 되게 불안해요. 이거를 다시 다른 부동산을 사야만 하는데 다른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4억 원을 다른 부동산을 계약을 했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잔금을 치르기 전인데 하락을 한 겁니다. 이 시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조건은 아니지만 내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는데 다른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때 내 거 하나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거 하나로만 생각하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동산이 1억 원이 하락을 했어요. 다른 부동산은, 제가 매입하려는 부동산은 3억 원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제 거를 팔고 이거를 사면 저는 플러스 2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거니까. 또 사람들 심리가 내 거는 제값을 받고 싶어, 다른 거는 최대한 더 싸게 사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거를 깎아주고 다른 것도 싼데 이게 더 큰 하락이 된 거라고 하면 사실 이때 이렇게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갑자기 막 서울 집값이 2020년, 21년도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야, 내가 부동산 투자자지만 부동산 가격이 정말 저게 맞나? 막 100억까지 나오고 너무 기이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지방 집값이나 수도권 집값이 떨어지지만 지금은 서울 집값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올라갔으면 골도 깊게 되는 거니까 가격 폭은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내가 오히려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꼭 서울로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있던 지역에서 조금 더 우량 물건, 내가 있던 지역에서 조금 더 우량한 지역으로 갈 수 있는 타이밍으로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동산을 싸게 살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 부동산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거를 한 개가 아니라 이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마음 편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락장은 갈아타기의 최적의 타이밍이다. 내가 부자였던 사람보다 오히려 단계를 밟아가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긍정의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송도에서도 지역별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조금만 더 상급지, 조금만 더 주요 지역, 그런 부분을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후배도 인천 계양에 살고 있는데 1억에서 2억 가까이 빠졌다고 해요. 그러면 인천 계양에 있는 것보다 지금 송도가 많이 빠졌으니까 송도를 보는 건 어떠니? 지금 2억이 빠졌지만 송도 아파트도 빠졌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갈아타기에는 정말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한다. 송도에서는 사실 풍림도 8억 찍었지만 다른 아파트는 10억대를 찍었었으니까 그거는 그만큼 잠재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거든요. 찍어봤던 물건은 다시 그 가격을 기억하지만 가보지 못했던 거는 그 가격을 오르기가 더 힘들어요. 인천 계양은 사실 8억대, 10억대를 찍어본 적이 없잖아요, 아직. 그러면 그 단계를 넘기가 되게 힘들지만 한번 찍어봤던 경우는 다시 시장 분위기가 돌아왔을 때 옛날 가격을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바로 당장 사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올해 시장을 잘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 갖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갈아타기에는 또 가장 좋은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투자하기가 되게 힘든데 부동산 고수는 하락장을 훨씬 더 좋아해요. 하락장이 돈 벌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경쟁도 덜하고 어떤 게 더 우량 물건인지를 좀 골라내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예전에 제가 보트를 타고 무인도에 갔어요. 무인도에 갔더니 물이 꽉 찼을 때 내렸다가 물이 점점 빠지잖아요. 처음에 좀 빠지니까 조그만 해삼이랑 육지에 있는 쪽에서는 볼 수 없는 해산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막 주워 담았어요. 이렇게 막 주워 담았는데 물이 더 빠지니까 해삼이 더 큰 게 나오고 굴이 더 큰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담았던 걸 또 버리고 더 큰 거를, 더 괜찮은 해산물을 주워 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하락장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